소비 심리가 7개월 만에 기준선을 회복했습니다. 주가 상승과 미중 무역 협상 진전 등이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조 8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지역의 첫 완성차 생산 거점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강남 등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 10,000명에게 1조 원 넘는 돈을 빼돌린 IDS 홀딩스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울경제TV가 단독으로 집중 취재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소비 심리가 7개월 만에 기준선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 달 전보다 2.3포인트 오른 100.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포인트를 넘어선 겁니다. 지수가 100포인트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5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9월에 반등한 뒤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가 상승과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진전, 국내 경기 반등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지역의 첫 완성차 생산 거점을 구축합니다. 1조 8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로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인데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5만 대의 완성차가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2억 명의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델타마스 공단에 연간 최대 25만 대를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을 건설합니다. 아세안 지역에 현대차의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울산 공장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제품 개발과 공장 운영비로 1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상황 속에서 신시장 개척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을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해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다양한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생산 차종은 아세안 전략 모델로 개발 중인 소형 SUV와 소형 다목적 차량이며 전기차 투입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5만 대 규모로 가동을 시작해 최대 연간 25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아세안 시장 진출로 정체된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집값이 1년 새 수억 원씩 오른 곳은 보유세를 내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도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에서 300%까지 높였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 그리고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인상 체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면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주택 보유를 통한 차익 기대 심리가 여전한 데다 양도세 중과로 태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4% 인상됐습니다.
내년에도 공시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오르면 집값 상승률보다 보유세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인상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막상 보유세 고지서를 받고 놀란 집주인들의 절세 상담이 줄을 잇는 상황.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등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을 위한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이번 분기 출생아 수가 7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줄어들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3분기 기준 최소 기록입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3분기 0.88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통상 4분기에 출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에 이어 1명을 밑돌 뿐더러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FX 마진거래 투자하겠다며 12,174명으로부터 총 1조 960억 원을 빼돌린 IDS 홀딩스 사건. 이 사건의 주범 김성훈 대표는 징역 15년형을 받고 공범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IDS 홀딩스 피해자들이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A검사가 범죄 수익 은닉을 방조했다는 주장인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전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6일 법무부 앞에서 IDS 홀딩스 피해자들이 A검사의 감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A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IDS의 범죄 수익 은닉을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IDS 사건의 주범 김성훈은 2017년 상반기 A검사실에 수차례 출정을 나갔습니다. 김 씨는 A검사에게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 전 청장은 IDS와 유착관계에 있는 경찰관 윤모 씨를 특진시켜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A검사실에서 IDS 사건의 공범들에게 전화를 걸고 사건 관계자들을 면회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IDS 이사 예모 씨는 김 씨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와 A검사 사이에는 웅산홀딩스 회장 한모 씨가 있었습니다. 한 씨는 평소 A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 사람이 검사실에서 만난다. 처음에는 그 검사 이름도 몰랐고 이제 좀 다녀보니까 자랑하듯이 검사 안다. 제 앞에서 그 이름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한 씨는 김 씨와 구치소에서 만난 관계로 출소 후 IDS 사건 피해금을 대의 변제하겠다고 나섰던 인물입니다. 현재 한 씨는 변제안 마련 명목으로 24억 원을 챙겼다가 사기, 범죄자금 은닉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서울경제TV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검사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A검사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전혁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IDS 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시키며 병합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김성훈 대표를 비롯해 IDS 홀딩스의 모집책 역할을 한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흩어져 있던 IDS 홀딩스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일괄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윤 총장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윤 총장은 시장 교란 반칙 행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DS 홀딩스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번 검찰의 병합 수사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더뎠던 중간 책임자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아주 잘된 일이죠. 진즉 그렇게 했었어야죠. 거기서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추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저 방에서 하는 것보다 믿음이 좀 가잖아요, 그래도. 그간 IDS 홀딩스의 모집책 역할을 해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 각각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병합 결정에 따라 IDS 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된 고소 고발 10여 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에 병합돼 수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사건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옵니다. 범죄 수익 추적에 대한 수사는 같은 청 범죄 수익 환수부가 맡게 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만 2천여 명으로부터 1조 960여억 원을 빼돌린 IDS 홀딩스 사건. 조금 전 레포트에서 특정검사가 IDS 홀딩스 주범의 편의를 봐줘 범죄 수익 은닉을 방조했다는 보도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 중인 전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 기자,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 해당 검사가 주범 김성훈 대표의 편의를 봐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4월에서 5월경에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던 A 검사가 IDS 홀딩스 사건의 주범 김 씨를 수차례 검사실로 불러냈습니다. 예. 김성훈 씨는 이제 A 검사실에서 외부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고요, 사적인 연락도 했습니다. 사건의 공범들이 음식을 사들고 이제 검사실로 가서 김 씨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검사가 수감자를 불러가지고 사적인 전화를 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음식을 주고 뭐 편의를 제공했다 이건데 일반적인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다면 네, 이유가 있을 거야. 편의를 왜 제공했을까요? 일단 김성훈은 이제 A 검사에게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제 비리 혐의를 제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에 대한 대가로 A 검사가 김 씨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제보라고 볼 수 있죠. IDS 홀딩스의 대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유모 씨라는 분인데요. 예. 이 유 회장과 구 전 청장은 이제 충청북도 출신으로 지연으로 얽힌 관계였고요. 네. 이 인연으로 이제 유 회장이 김 씨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 경찰의 인사를 당시 청장에게 청탁을 한 거죠. 이 내용을 김 씨가 A 검사에게 제보를 한 것이고, 예. 이 사건으로 구 전 청장은 구속 기소가 됐다가 재판에서 금전수수는 인정이 되지 않았고 승진과 전보를 임의로 한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직권남용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는 풀려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금품 부분은 무혐의고요. 예, 직권남용 그렇게 혐의만 지금 집행유예를 받았다, 형을 네, 받았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그렇다면 수사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예. 수감자를 대상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A 검사는 당시에 이제 방산수사부 소속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제보 받아서 중앙지검 특수 1부로 이동했고요. 다음 인사에서 남부지검의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대검찰청에서 수사 정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이제 문제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김성훈이 외부와 연락을 취하도록 방치를 하는 바람에 IDS 홀딩스 피해자들 대상으로 2차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A 검사와 김성훈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웅산홀딩스 회장 한모 씨인데요. 예. 한 씨는 출소 후에 IDS 홀딩스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에 접근했고요. 처벌 불원서를 받는 김성훈의 형량 감경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한 씨가 변제안 마련 명목으로 IDS 홀딩스의 범죄 은닉 자금 약 24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IDS 홀딩스 지점장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예. 이제 물론 변제안은 가짜였고요. 현재는 한 씨는 사기, 범죄 자금 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피해자들만 눈물을 2번 흘리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뭐 어느 정도의 관행이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지금 생기는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자면 추가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대로 본다면 예. 사건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앞서 레포트에 본 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제 법무부에 A 검사의 감찰을 요청을 한 것이고요. 예. 감찰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같은 피해자인 이제 IDS 홀딩스 비대위 위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죄수하고 어떤 사건을 거래를 해서 개인이 출세하는데 사용했고 제2의 대의변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장을 만들어준 것이 대한민국 검찰 당시 중앙지검의 부부장 검사가 했다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특히 IDS 피해자들한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였고
예, 그리고 조금 전 레포트에서도 잠시 보셨다시피 이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됐다라는 소식 들려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IDS 홀딩스 사건이 다단계 사건이기 때문에 중간책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10건의 사건이 분산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서는 범죄 수익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검에서 직접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 4부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하달이 됐고요.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예. 피해자들은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됐기 때문에 또 윤 총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시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앙지검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피해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좀 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지식재산 축제가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서비스와 발명품은 물론이고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또 가치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돈 100위안을 자판기에 넣자 실시간 환율을 반영해 하나 15,913원이 화면에 뜹니다. 지폐 단위의 15,000원이 현금으로, 남은 913원은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이 포인트는 페이코나 영화관, 스타벅스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 후 골칫거리였던 외화 잔돈을 포인트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보다 쉽게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해외여행에서 남은 잔돈들을 적립을 하여 고객들이 보다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열린 2019 지식재산 대전에서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다양한 서비스와 신기술 등이 전시됐습니다. 초고압에 오래 견디면서 교체가 쉽도록 설계된 초고압 플렌저 펌프를 발명한 주 일신오토 클레이브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총 115점의 발명품 시상도 이루어졌습니다. 발명인들의 축제의 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혁신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시관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재권에 대한 시장에서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관, 전시관을 이번에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특별 전시관도 마련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전시관과 한류 열풍의 주역인 BTS 굿즈의 진품과 가짜 제품을 전시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고객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바이네르가 2020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 재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바이네르는 편안한 신발 컴포트화 분야의 국내 1위 업체로 전국에 약 6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년 구두 외길을 걸어온 김원길 대표가 1994년 구두 회사를 창업한 뒤 2011년 바이네르 브랜드를 인수하며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네르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중시하는 김 대표의 경영 철학에 따라 매년 5월 가정의 달 효도 잔치를 열고 장학금 후원과 기부 등 지역 시민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 지역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30에서 70mm, 경상 동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으로는 비와 눈이 섞이면서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 아침 출근길은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대전은 영하 3도, 전주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바레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춥겠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비와 눈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4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부산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요. 10월의 첫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와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있다지만 인구 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예산을 투입한 수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30조 원이나 부어넣은 출산 장려 정책, 왜 실효성을 발휘 못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